로이터 기사 난 거 한글로 번역된 거 지금 붙였고 그 밑에 삼성이 대응한 거 붙여놨는데 둘 다 틀린 얘기 아니고요.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로이터는 최종 콜 테스트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4월에 통과를 못했다. 지금 현재도 콜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뒤에 이제 어저께 삼성에서 얘기했던 그 반도체 세미나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측에서 입장은 엔비디아를 특정하지 않고 엔비디아를 문제 삼았는데 다수의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사실 또 삼성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은 건 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삼성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24년도 비트 그로스, 즉 이제 그 HBM 성장률 자체를 갖다 200%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객과 공급 협의는 완료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HBM3E 8단 관련해 가지고는 2분기 초기 양산이 개시되고 2분기 말부터 매출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실패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거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된 거는 이제 확실히 엔비디아가 갑이다라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삼성을 모하게 표현하면 조련하는 어떤 단계일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제품화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된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소울 밴더로 하이닉스만을 바라보기에는 지금 HBM 시장이 워낙에 지금 물량 쇼티지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솔밴더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자기네도 양산한다고 하지만 마이크론 쪽 수율이 20% 내외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도 뭐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삼성은 전형적인 의뢰 입장에서 계약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판가 인하라든지 어느 조건을 이제 걸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뒤에서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반도체 시장은 AI가 온디바이스 AI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만큼 주가가 핫한 거는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AI PC 출시를 예고한 컴퓨터 업계 그 목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레노버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장중에 갑자기 8%가 급등했던 것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고요. 어저께 밤에는 델 컴퓨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한 30% 조금 안 되게 한 26%, 7% 정도를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HP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PC도 지금 교체 주기가 도래한데다가 보통 이제 PC 같은 경우는 D램 기준으로 10.5GB 용량이 필요한데 AI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16GB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최저 사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요구하는 부분은 32GB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디폴트 값이 사실상 이제 업계는 값 적으면 비용 줄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저 사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된 게 지금 기존 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D램의 사용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장착됐을 경우에도 네. D램이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낸드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거시 쪽도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가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그 HBM3의 엔비디아 향 납품과 관련돼 있는 기대감은 녹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어저께 하락은 또 공교롭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또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게, 파업이 절대 변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또 뉴스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좀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 메모리 시장 자체가 올해 지금 상반기 회복되고 있지만 하반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세션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HBM3 관련해 가지고 현재 문제는
그 발열이나 이쪽이 아니라 지금 전력 소비가 크다고 그럽니다. 하이닉스 거보다 한 30% 정도가 더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잡아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거 나왔던 얘기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 3나노 그 게이트 어라운드 관련해서 AMD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서버양이 아니라 레거시양 4나노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3 퀄은 5, 6월경에 나올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모리 캐파가 부족하고 또 이게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엔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메모리가 호황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지만 삼성도 마진은 괜찮은 편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장비 쪽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하다. 이런 측면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사소 관련해서 기사 난 거 제가 붙인 거고요. 조선주가 지금 그 2주 전이었나요? 그 금요일 날 현대중공업 블록딜 이후로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제가 한번 조선주 관련해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실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3분기부터입니다. 거꾸로 지금 이렇게 블록딜이든 어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보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가 NH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이번 조선 사이클은 Q가 증가하지 않고 네. P가 올라가는. 근데 이 Q의 수요가 지금 현재 LNG, LPG, 그다음에 암모니아선 여기에 더해가지고 탱커 또 하나는 이제 9월달 IMO 이후에 그 친환경 연료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이 만약에 규정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저등급선 그 이제 폐선이 임박한 그런 회사 그 선박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규제가 가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피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양 플랜트 요거는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면 FLNG 쪽 역시 LNG 쪽이고요. 업체별로 얘기하면 이 LNG, FLNG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삼성중공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뭐 지금 현재 미국 MRO 시장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래서 필리조선소하고 현대중공업은 협력을 하기로 했고 필리핀에 있는 그 수빅조선소 그쪽을 또 활용을 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오스탈이라고 하는 호주 조선소 인수하는 거,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폴란드 잠수함이라든지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그 필리핀 잠수함, 함정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어저께 이제 오신 분이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은 역시 LNG 관련해 가지고 선박 6척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양해각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7년 하반기부터 노후선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된다. 이 얘기는 페널티가 이제 적용이 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선박 등급이 D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이제 규제가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틸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캐파 증설에는 되게 소극적이다. 그래서 캐파가 급격히 증설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선은 이번은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거칠게 폭발하는 쪽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그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인데 이게 바이오 올 하반기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참고한 거고요. 24년도 연간 전망은 기본 틀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 관련해서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셀트리온, 그 다음에 HLB, 무전 지금 이번에 신약 승인 유보가 되긴 했지만요.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다라는 걸 언급을 했고요. 관련해서 레이저 트닙은
그 아미반타맙 그 병역요법 FDA 우선 심사 대상이고 8월 22일 한으로 돼 있는데 요번에 그 아스코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최우수 임상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것들이 나왔었기 그래요?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고 그러면 3분기에 제품이 그러니까 출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마일스톤 수령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지금 SK바이오팜에서 만든 이게 뇌전증 치료제인데 분기 실적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올해는 매출이 4,812억에 영업이익률 10%대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판매가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면 이른바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갖자. 진페트날은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 SC 제형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이고요. 이쪽은 24년도 지금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 6천억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서정진 회장이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4조 원 이상 판매를 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지켜보실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보안법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 이거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CMO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 본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키트루다 관련해 가지고 머크가 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지금 현재 SC 임상 3상을 하는 중이고요. 현재 예상은 8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26년도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머크 측에서는 28년까지 50% 이상을 갖다가 SC 제형으로 시장을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는 알테오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DC 관련된 딜 역시 진행 중이고요. ADC 쪽의 업체들을 M&A 하는 것도 진행 중이지만 ADC 제품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역시도 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ADC 관련해 가지고 링커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회사 역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토클리맙 그 3분기 다발성 신경병증 임상 이상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중증 근무력증 3상 요 데이터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게 지금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쪽에 라이센스 아웃이 돼 있는 것은 한올 바이오 파마고요. 요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면 내년 초반 정도면은 그 중국에서 판매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뮤노반트 관련된 부분들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역시 여기서도 글로벌 그 블록버스터 제품의 출현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처음 나왔던 바이오젠 제품은 사실상 사장됐었고 두 번째 나온 게 레켄비가 나왔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나메바박 같은 경우도 원래 올해 초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승인이 1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뇌질환 치료제, 특히 알츠하이머라든지 이 파킨슨 관련된 치료제는 그만큼 신약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업체들이 그 뇌 투과율을 높이는 BBB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련해 가지고는 ABL301을 사노피아에 라이센스 아웃했던 ABL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일상 아마 데이터가 발표가 아마 내년 이른 초반에 나올 거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신약 바이오의 글로벌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5월, 6월은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약세 구간이라고 그랬고 7월, 8월은 강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세 구간일 때 우량주 쪽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미국 증시를 지켜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증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퍼스트 솔라 차트고요. 이게 지금 오늘 새벽과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날 것까지 된 겁니다. 일단 차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블룸에너지 차트입니다. 수소 관련된 거, 에너지 연료죠. 그 다음에 SMR 쪽입니다. 그리고 팬은 이 풍력 관련된 쪽 ETF입니다. 이쪽이 다 좋은 거는 다들 아시지만 미국은 지금 전력난에 봉착을 했고요. 전력난의 원인은 미국 전력 자체가 애초부터 사실 그렇게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다가 노후화된 거에다가 이번에 AI 그 사이클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그 전력난에 대한 그 위기가 좀 더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전력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퍼스트 솔라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여기는 뭘 하는 데냐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태양광 패널 아시다시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을 막아놨더니만 중국 애들이 지금 동남아 쪽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쿠션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5월 29일부터인가 아마 5월 29일인가요? 6월인가 그때부터 막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미국이 그걸 몰라서 그동안 풀어줬던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거는 막고 쿠션으로 들어오는 거는 열어뒀었던 건데 지금 막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퍼스트 솔라를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도 그게 막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팬도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ETF 차트긴 하지만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 쪽 동향을 보게 되면은 터빈사는 수준은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터빈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공급망 문제하고 인플레, 허가 지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지금 인식이 지연이 되면서 주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GE 같은 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력을 파는 쪽 이런 쪽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펜 차트는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도 금리 인하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움직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좀 시선을 많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수요가 늘다 보니까 ESS 설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중국산을 그동안 많이 써왔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중국산 배터리의 수출 규모가 200% 이상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수출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로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ESS형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의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이쪽에서 지금 공장 신축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은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R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전력 부족에 따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로 그동안은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원자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거는 전력난을 갖다 이제 감안을 해서 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그린에너지 쪽 투자가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리백이 또 다른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산업계에서도 이 전력원에 대해서 미국의 움직임이나 동향을 지켜보시면서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대사라고 판단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오히려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많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공화당 쪽 지역구조차도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좀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좀 초입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도 참고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 가지고 투자 현황 최근에 원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은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100일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거는 지금 계속 빚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좀 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 리뷰 편입 가능성 있는 MSCI 코리아 뷰 종목 현재 비구성되어 있는 정부도 후보군들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변압기 쪽이라든지 이쪽이 오히려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지금 제가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만은 방산 쪽이 연말 그 모멘텀이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변압기 그 다음 번은 방산 쪽과 관련돼 있는 쪽을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시장 지금 천문학적인 보조금 주면서 반도체 기업들 끌어들이는 것부터 이
뭐죠?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끌어들이는 거 보면은 엄청나긴 한데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 그 성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저 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불안정하게 튀는 것도 사실 이제 과도한 부채를 통한 성장에 이제 그 기반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수요의 최대 수요자가 원래 중국이었는데 이미 중국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최근에 이제 환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좀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부분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부작용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애플 관련해 가지고 미국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도 크게 늘기 시작할 YOY로 28.8% 늘어났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몰레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출시 그다음에 또 아이패드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OLED 쪽 이쪽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